귀로 듣는 감성 에세이, 읽어주는 브런치. 안녕하세요. 읽어주는 브런치 레나입니다. 결혼식은 평생 한 번뿐인 특별한 날이라고들 하죠. 하지만 그날을 준비하는 시간은 정말 크고 때로는 벅차기도 합니다. 오늘은 브런치 스토리 중 오월씨 작가님의 보통의 설은 결혼식을 준비하다를 낭독합니다. 결혼을 앞둔 분들, 그 시절의 두근거림을 다시 떠올리고 싶은 분들께 조용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보통의 설은 결혼식을 준비하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는 나, 그리고 이 길의 끝에 서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너, 내 손을 잡고 내 옆에 서 있는 아빠와 우리를 바라보며 박수와 환호를 보내주는 하객들. 이제 너와 함께 가는 삶의 시작이구나 라는 마음과 동시에 한켠에 드는 생각. 1년간의 대장정이 이제 끝인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일찍 결혼하고 싶었다. 많은 연애를 해본 것은 아니었지만 연애를 할 때마다 아직 직장 생활도 시작하지 않은 전 남자친구들에게 너는 언제 결혼하고 싶어? 너는 미래에 꿈꾸는 가족의 모습이 있어? 이런 것들부터 물어보았었다. 나는 왜 일찍 결혼이 하고 싶었을까? 어렸을 때부터 알았던 것 같다. 나는 혼자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사람마다 결혼관도 다르고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체감도 다르겠지만 나는 그랬던 것 같다. 10년 후를 생각해 보았을 때 항상 그려지는 모습은 다정한 남편과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결혼을 갈망하는데 왜 결혼할 남자는 내 앞에 나타나 주지 않는 걸까? 왜 연애가 결혼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걸까? 한탄하면서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다. 일찍 결혼하고 싶은 것과는 별개로 신기하게도 용케도 결혼식에 대한 로망이나 환상은 없었다. 보통 일찍 결혼하고 싶어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일찍 결혼하는 신부들의 그 반짝거리는 젊음,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예뻐 보여서인 이유도 있는데 말이다. 어떤 드레스를 입을지, 어떤 곳에서 결혼식을 하고 싶은지 내 또래 친구들은 꿈꾸던 로망들이 하나씩은 있었는데 나는 그저 평생을 함께 사랑하고 살아갈 남편만 있으면 됐지. 결혼식은 뭐 굳이 이런 느낌이었다. 만약 상대방이 결혼식을 안 하고 싶다 생각한다면 뭐 결혼식쯤이야 안 해도 그만 이렇게 생각했다. 중요한 건 그 이후의 삶이 아니겠어? 그렇게 살아오던 나에게도 어느 순간 남편이 될 지금은 전 남자친구가 나타났고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었다. 만나도 꼭 나 같은 사람을 만났다. 결혼식은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두 사람이 모여서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었지만 자연스레
결혼식을 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가장 큰 이유는 굳이 안 할 이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다고 죽어도 결혼식을 할 수 없어 까지는 아니었으니 말이다. 양가에 모두 개혼이기도 하고 둘 다 성격도 자연스러운 흐름대로 사는 것을 선호해서 그렇게 결혼식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결혼식을 하는 것이 왜 자연스러운 흐름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결혼식이 사회적으로 저 이제 결혼해요. 저 이제 유부녀예요. 를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자리이기는 하니까 말이다. 그렇다고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이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는 하지 않았다. 나를 위한 결혼식을 누군가 다 만들어서 꾸며서 갖다 주지는 않으니까 말이다. 그동안 익히 들어왔던 결혼 준비 1년은 잡아야 해. 결혼 시작하면 많이 바빠. 결혼 준비하면서 많이 싸운대. 이런 말들을 직접 경험해 보기로 했다. 우리도 정말 그럴까? 그치만 역시 아직 실감은 잘 나지 않는다. 정말 결혼이라는 걸 하긴 하는 걸까? 우리도 딸의 결혼은 처음이라. 양가가 모두 경상도에 있어서 토요일은 신부 부모님께, 일요일은 신랑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기로 했다. 일정이 안 맞으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감사하게도 양가 부모님 모두 이 일정을 우선으로 생각해 주셔서 수월하게 조율할 수 있었다. 처음에 대화가 어려웠을 뿐 실마리를 찾고 나니 조율이 원만하다. 양가 부모님께서 그만큼 많이 배려해 주신 덕분이기도 했을 것이다. 기차에서 내리니 우리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신나서 손을 흔드는 딸 옆으로 90도로 꾸벅 하는 예비 신랑을 처음 본 부모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아직 부모님의 마음까지는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일단 지금 내가 챙겨야 하는 건 본인의 결심으로 나의 가족이 되기로 결심한 예비 신랑이니까 예비 신랑의 반응을 살폈다. 아빠 차를 타고 식당으로 가는 길, 뒷좌석에 나란히 앉아 긴장한 신랑의 손을 조용히 꼭 잡았다. 우리 부모님도 살짝 긴장한 느낌이 들었다. 딸의 친구들을 많이 봤는데 사위는 또 다른 느낌이었을까? 그래서 내가 열심히 제잘거렸더니 예비 신부가 그렇게 촐싹 맞아서 어떡하냐는 엄마의 잔소리가 들려왔다. 엄마와 아빠 눈에는 내가 아직도 아기 같을까? 식당에서도 나를 제외한 우리 부모님과 예비 신랑의 긴장이 느껴졌다. 우리 부모님인데도 이런 모습은 처음이라 나도 덩달아 어색하고 긴장되는 느낌이었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고 키우시면서 처음으로 엄마와 아빠가 되었듯 딸을 시집 보내는 경험도 처음이고 모르는 사람이 찾아와서 딸과 평생 살겠다고 하는 것도 처음일 테니 이런 자리에선 내가 잘해야 한다는 생각에 정말 열심히 말을 건넸다. 부모님 말씀으로는 안 그래도 철부지 같은데 더 철부지 같아 보였을까? 쉬어버린 목소리는 덤으로 얻었다. 신랑은
먼저 버스를 타고 신랑 본가로 향했고 나는 집에 돌아가 부모님과 신랑 첫 인상이 어땠는지 못다한 이야기들을 더 나누었다. 다음 날 드디어 처음으로 시부모님을 뵈러 가게 되었다. 가는 길에 왜 내가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겠다고 결정을 내렸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다. 결혼을 결심한 계기 중 하나는 신랑에게서 전해들은 시댁의 분위기였다. 신랑은 한 번도 어머니한테 맞고 자란 적이 없다고 했다. 아들을 키우면서 매 한 번 들지 않기 쉽지 않았을 텐데 매 한 번 들지 않고 아들을 바르게 키우신 부모님은 어떤 분일까 궁금했다. 또 하나는 명절 때 가족이 다 함께 명절 음식을 한다는 점이었다. 시부모님이 되실 분들을 처음 뵙는 자리가 긴장되기도 했지만 어떤 분들이실지 궁금하기도 했다. 신랑 부모님들께서는 따뜻하게 우리를 맞이해 주셨고 특별히 어려움 없이 무난하게 대화하며 첫 만남을 마무리했다. 서로의 가족을 뵙고 오면서 우리는 이제 진짜 새로운 가족이 될 준비를 하는구나 실감이 나기 시작했다. 각자의 가족을 뵙고 또 각자 겪었던 가족을 회상하면서 가족이란 뭘까? 우리는 어떤 가족을 만들어가고 싶은 걸까? 대화하다 보니 어느덧 기차는 서울에 도착했다. 이제 새로운 가족을 선포하기 위한 결혼식을 본격적으로 준비할 때가 되었다. 인생에 단 한 번뿐 멘트의 시작. 똑같은 옷이라도 저렴한 옷이 있고 비싼 옷이 있는 것처럼 소비의 세계는 정말 무궁무진하다. 그리고 이런 소비의 정점은 결혼식이 아닐까? 인생에 단 한 번뿐이라는 말로 현혹하는 게 너무 많은 시장. 가격대도 천차만별, 상품도 천차만별. 어느 선에서 타협을 해야 할지 결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시장이 결혼식인 것 같다. 그런데다 준비해야 할 것은 또 어찌나 많은지. 그래서 결혼식을 준비하면 어떤 커플은 전우가 되기도 하고 어떤 커플은 각자의 길을 결정하기도 하는 것 같다. 우리는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서로 바라는 것을 공유하고 현실을 먼저 인지하기로 했다. 우리는 결혼식 하루를 위해 큰 돈과 시간을 소비할 여유가 없는 K 직장인들이었다. 그리고 그나마 다행이라면 나는 결혼식에 크게 로망이 없는 예비 신부라는 점.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결혼식의 본질을 먼저 생각해 보기로 했다. 결혼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 앞에 알리는 날이자 우리 부모님께는 그동안 자녀들을 잘 키운 노고를 축하받고 자녀들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해 주는 날이 아닐까? 삶에서 완벽한 순간이 없듯 결혼식도 우리 방식대로 잘 준비하되 완벽하겠다는 욕심을 버리기로 했다. 또 생각한 것은 결혼식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중요한 것과 좀 덜 중요한 것이 뭔가에 대해서였다. 나는 사진과 영상이 잘 남길 바랬다. 그날은 우리도 가족들도 하객들도 모두 예쁘게 차려입고 올 텐데 그 시간들을 잘 남기고 싶었다. 결혼사진은 스튜디오보다 자연에서 찍은 자연스러운 스냅을 원했고 신랑은 흔쾌히
동의해 주었다. 우리의 방향이 정해졌으니 결혼시장을 잘 이용해 보기로 했다. 아무래도 웨딩 플래너들이 확실히 결혼식을 준비한 경험이 많을 테니 플래너의 도움을 받기로 한 것이다. 결혼식 당일에 금액을 많이 쓰지 않길 원한다는 의사를 들은 플래너는 나의 취향을 이것저것 묻기 시작했다. 신부님은 그럼 가격대를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고 계세요? 그 가격대가 보통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신부님은 비즈, 실크, 레이스 중 어느 걸 더 선호하세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다 이뻐서. 다시 생각해 봐도 플래너님이 고생이 참 많으셨고 나는 정말 결혼식에 로망이 단 하나도 없는 예비 신부였다. 그래도 전문가답게 플래너님은 가성비 드레스샵과 메이크업샵을 추천해 주셨다. 후보군이 추려지니 결정도 빠르게 내릴 수 있었다. 플래너님은 우리에게 결혼식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들의 리스트와 대략적인 예산표를 알려주셨다. 결혼 준비를 하면 굉장히 바쁠 것이라는 건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갈 길이 구말리다. 남들이 다 하는 결혼식 안에 우리의 색채를 살짝쿵 넣는 건 가능한 일일까? 이렇게 해도 우리에게 의미 있는 날로 기억이 될까? 점점 궁금해졌다. 신랑에게도 퀘스트가 있다. 따뜻한 봄에 결혼 준비를 시작해서 어느덧 서늘한 바람이 느껴지는 가을이 되었다. 일하면서 틈틈이 퀘스트 깨기를 열심히 해왔고 그 사이 무탈이 긴장된 상견례도 잘 치렀다. 그렇게 우리가 만난 지도 1년이 되어가고 있었다. 어쩐 일로 예약을 잘 하지 않는 그 피의 신랑이 만난 지 1주년이 되었으니 오마카세를 예약했다고 하는 것이었다. 연애를 1년 하면 조금은 변하는 것인가? 살포시 웃음이 나왔다. 식당에 들어서니 맛있는 걸 먹기 위해 들뜬 표정으로 온 사람들로 좌석이 가득 차 있었다. 조리대를 바라보고 나의 왼쪽에는 신랑이, 나의 오른쪽에는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이 있었다. 1주년이 되니 어쩐 일로 예약도 다 하고 너무 기특하네. 대화하며 하나씩 내어주시는 음식을 맛있게 먹었다. 어느덧 본격적으로 스시가 나오는 순간 신랑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뒤적이더니 편지를 하나 건넸다. 이게 뭐지? 1주년이라서 편지라도 썼나? 하면서 읽어보기 시작했다. 편지를 읽는 동안 다음은 에이스 씨입니다. 라고 하시며 다음 스시가 나왔고 옆자리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도 함께 들렸다. 그리고 그 편지는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로 시작해서 나랑 결혼해 줄래? 로 끝났다. 이거 설마 프로포즈야? 라고 했더니 그는 아주 기대에 찬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게 끝이야? 라는 말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갔다. 기대하던 눈빛은 당혹스러운 눈빛으로 바뀌었다. 아니, 내가 아무리 손편지가 있는 프로포즈였으면 좋겠다고 말했지만 이렇게 모르는 모두가 있는 곳에서 스시를 먹는 중에 프로포즈를 받을 줄이야. 앞에 계신 셰프님이 당황하실까 눈물을 꾹 참아보려 했지만 서운한 마음에 눈물이 계속 흘렀다. 식사 후에 나와서도 정말 크게 투닥거렸다.
아니, 그래도 프로포즈는 기본적으로 둘이 있을 때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선물은 없어도 된다고 했지만, 그래도 꽃 정도는 준비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무뚝뚝한 경상도 공대 남자인 우리 신랑도 나름 억울했을 것이다. 원하는 대로 해줬는데 그 이면에 괄호 열고 둘이 있을 때 해야 하고 꽃으로 분위기를 잡을 수 있어야 한다. 괄호 닫고. 이런 내용은 인풋에 없던 내용이니까. 그래서 화해는 어떻게 했냐면 밤새 울면서 싸우다가 알고 보니 신랑이 편지 내용을 다 외우고 있을 정도로 고심해서 썼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싸우던 중에 갑자기 감동을 받아 풀렸다는 것. 프로포즈 사건이 있고 난 다음 주 우리는 제주도에 스냅을 촬영하러 갔다. 출발지가 달라서 내가 먼저 제주 공항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신랑과 함께 예약해둔 호텔로 갔다. 예약한 호텔의 문을 여니 눈에 보이는 건 Will you marry me? 라고 적힌 풍선들. 그 순간 정말 빵 터져서 나온 나의 첫마디. 이거 얼마 줬어? 신랑은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첫마디가 얼마 줬어야? 라고 하면서도 서로 빵 터질 수밖에 없었다. 당연히 내가 먼저 제주도에 왔으니 이걸 신랑이 직접 했을 리가 없잖아. 알고 보니 그래도 프로포즈를 울고불고 했던 기억으로 남아있게 할 수 없어서 부랴부랴 준비한 신랑의 깜짝 두 번째 프로포즈였다. 이번에는 꽃다발도 준비했다며 침대 위에 미리 준비된 꽃다발을 건네면서 그렇게 나는 두 번의 프로포즈를 받은 신부가 되었다. 스냅은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재미있게 촬영했다. 사진을 많이 찍어보지 않은 신랑도 스냅은 재밌었다고 해서 참 다행이었다. 물론 신부는 맨살에 제주의 바닷바람을 맞느라 고생을 좀 하긴 했지만 그래도 멋있는 신랑과 함께 즐겁게 촬영할 수 있었다. 자연스러운 걸 좋아하는 것도 있었지만 바다와 서핑을 좋아하는 신랑을 위해 꼭 바다를 배경으로 찍고 싶었는데 재밌어하는 신랑을 보며 하길 잘했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결혼식을 준비하며 또 다른 추억을 하나 더 쌓아갔다. 결혼식 아침은 오고야 말았다. 결혼식 당일이 되었다. 1년 전 준비할 때까지만 해도 이날이 오긴 올까 싶은 날이었는데 어느새 1년이 지나 결혼식 당일이라니. 1년 동안 우리는 많은 것을 결정하고 많은 싸움을 하고 많은 대화를 하며 더욱 단단한 관계를 빚어나갈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결혼식 당일 새벽까지 투닥거렸다. 아니, 도대체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 꼭 필요한 운전면허증을 어디에 뒀는지 왜 잊어버려서 새벽 1시까지 잠을 못 자게 하는 거야? 1년 사이에 신부 달래기 만렙이 된 신랑은 신부를 토닥거리며 잠이 들었다. 참 고생이 많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렸다. 결혼식 당일이어도 잠이 오는 건 어쩔 수 없다. 눈을 비비며 차에 결혼식과 신혼여행 짐을 한가득 싣고 우리도 차에 몸을 실었다. 아침에 뭘 먹지 않으면 결혼식까지 아무것도 먹을 수 없다는 주변의 경험담에 맥모닝을 사 먹으며 메이크업샵으로 향했다. 늦게 결혼하며 좋은 점은 주변의 경험담이 이미 많다는 점이다. 나도 결혼은 처음이지만 처음이 아닌 것처럼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미 살찐 건 어쩔 수 없으니 받아들이고 든든하게 출발하는 것이라던가. 메이크업샵에는 이미 수많은 신랑과 신부들이 와 있었다. 내 이름을 이야기하니 나와 신랑에게 명찰을 하나씩 달아주셨다. 나는 A 신부님으로, 그리고 신랑은 A 신부님 신랑으로. 아침부터 우린 신랑은 이름도 없다며 한참 웃었다. 앞서 클라이밍 웨딩 스냅을 촬영할 때 한 번 메이크업을 받아본 적이 있는 샵이어서 익숙해서인지 긴장하지 않고 헤어와 메이크업을 받았다. 눈물 많은 나는 울 때 고개를 참든 고개를 아예 푹 숙여서 눈물방울을 바닥으로 떨궈서 얼굴에 눈물길을 만들지 말라는 꿀팁도 듣고, 드레스를 착용하면서 이쁘단 칭찬만 100만 번씩 해주시는 친절한 헬퍼 이모님도 만났다. 드레스와 베일까지 쓰고 나니 조금은 실감이 날랑말랑했다. 진짜 결혼하는 건가? 신랑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식장으로 향하는 길에 동기들의 연락을 확인했다. 이미 나보다도 먼저 식장에 와 있다며 인증샷까지. 그 연락을 보는데 순간 울컥 눈물이 날 뻔했다. 아니, 이 먼 길을 나보다도 먼저 와주다니. 그 고마움과 감동에 울컥한 것이었다. 헬퍼 이모님이 울면 절대 안 된다고 말리느라 바빴다. 그렇게 식장에 올라가니 일찍 와서 기다리고 있는 몇몇 친구들이 보였다. 그리고 가방 순위를 해주기로 한 베프도 만났다. 가방 순위가 사실 꼭 필요할까? 해달라고 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반대로 이 친구가 결혼한다면 나에게도 의미 있는 날이기에 이런 역할을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부탁했었다. 친구도 흔쾌히 수락해줘서 이렇게 식 당일날 일찍 와줬는데 확실히 친구가 있으니 훨씬 마음이 든든해졌다. 결혼식을 준비하던 그때의 두근거림과 설렘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읽는 내내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 글이었어요. 오늘은 우월씨 작가님의 보통의 설은 결혼식을 준비하다 중 일부를 낭독해드렸는데요. 작가님의 브런치 스토리에 들어가 보시면 결혼 준비 과정의 더 많은 이야기들과 결혼식 당일의 따뜻한 순간들, 그리고 신랑에게 2번이나 프로포즈를 받은 신부가 신랑에게는 어떤 프로포즈를 준비했는지 등 다양한 에피소드가 담겨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작가님의 브런치 페이지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나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당신의 하루 끝에 조용히 머물다 갑니다. 읽어주는 브런치였습니다.